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터키는 알타이의 파워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기업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가 지난 20일에 보도했습니다. 터키는 독일이 올해까지 독일산 변속기를 채용하지 않으면 공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한 시점에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S&T 변속기를 구입한다고 나선 것입니다. 디펜스 뉴스가 보도한 뉴스에는 변속기의 기술 이전이 포함됐는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독일의 통보로 궁지에 몰리자 절묘한 타이밍에 한국에게 변속기 구입을 제안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우선 외신 기사의 대략적인 내용을 보고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알타이 전차의 구조를 위해 한국과 협상에 나선 터키입니다. 터키의 민관으로 구성된 알타이 개발팀은 생산이 지연되고 있는 알타이 전차의 생산을 위해 한국 회사와 협상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엔진과 변속기 및 장갑과 같은 중요한 구성 요소에 대한 실패로 인해 큰 지연에 직면했습니다라고 터키 관계자는 디펜스 뉴스에 말했습니다. 나는 생산 개시 날짜를 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이 계획한 정부 문서에는 2020년에 알타이 전차의 생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알타이를 만드는 BMC의 사장인 에뎀 산칵은 2019년 10월 연설에서 이 전차가 24개월 이내에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에 발표된 대통령청의 2021년 투자 프로그램에서는 전차가 취역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알타이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알타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있는 소식통에 따르면 BMC는 터키 관리들이 종종 온전히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전차로 묘사하는 알타이의 외국 기술 누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로템과 협의 중입니다. 한국 회사는 이전에 이스탄불과 앙카라 및 아다나에 대중교통 및 보스포러스 횡단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스탄불과 이즈미르에 경전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우리는 이 협의에서 알타이 전차에 사용될 파워팩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파워팩 구입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2달 정도 더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BMC가 현대로템을 통해 엔진 제조업체인 두산과 자동 변속기를 생산하는 S&T와 함께 간접 협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라이센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두산과 S&T 파워팩은 알타이의 동력을 공급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알타이에 채용된 장갑에도 발생했습니다. 터키는 40대의 알타이 전차 초기 배치 이후에도 프랑스 장갑을 계속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키프로스에서 탐사를 둘러싼 양국 간의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알타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을 가진 소식통은 이제 장갑은 공공민간 협력하에 터키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알타이 전차의 기술적인 내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이 기사의 설명을 덧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된 터키의 국산 주력 전차 알타이는 독일산 파워팩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독일 정부는 터키의 시리아 내전 관여를 이유로 파워팩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 알타이의 양산 프로그램은 28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알타이에 채용된 프랑스산 장갑에 대해서도 공지 중의 문제로 터키와 갈등을 빚고 있는 프랑스 정부가 수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터키의 알타이 전차 양산 프로그램은 더욱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터키는 현재 주력 전차 K2를 개발한 우리나라의 현대로템을 통해 국산 파워팩 엔진 제조를 담당하는 두산과 변속기 제조를 맡은 S&T와 함께 파워팩 공급을 논의 중이라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현대로템은 터키에서 경전철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터키는 현대로템 터키 법인의 파워팩 구입을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S&T의 변속기는 방위사업청의 내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이를 터키 알타이 전차에서 이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파워팩은 내년 3월 말까지 3차 내구 시험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독일 변속기 업체가 올해 연말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제품 공급이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로템과 군 당국 입장에선 국산 변속기 시험 실패 시 선택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국산 변속기 사업 포기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즉 방위사업청이 반대해 3차 양산을 위한 내구주행 시험의 기준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S&T 중공업이 개발한 국산 파워팩이 3차 양산에 채택되는 것은 내구주행 시험 조건을 충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을 감안하면 국산 파워팩은 내구성 주행 테스트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1차 양산과 2차 양산에 채용된 변속기를 만드는 독일 기업이 연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변속기 공급이 어렵다고 해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국산 파워팩의 테스트 완료를 기다려 3차 양산에 채용할 변속기를 결정하면 독일산 변속기 입수가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국산 변속기가 내구주행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없기 때문에 3차 양산을 확실하게 하려면 국산 변속기 채용을 포기하고 독일산 변속기를 수입할 수밖에 없어서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국산 파워팩 채용 포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방위사업청은 최근 독일산 변속기보다 국산 변속기가 3천만 원가량 비싸다고 밝혔습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세계와 변속기를 분리해서 시험을 더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하고, 그렇게 하면 독일산 변속기에 대한 주문이 올해 나가지 않고 내년에 나감으로 해서 비용도 많이 상승된다는 부정적인 얘기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왕 청장은 국산 변속기가 외산보다 약간 더 비싸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작성한 1500마력 변속기 가격 비교 보고서가 근거입니다. 이에 따르면 국산 변속기가 3천만 원가량 더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2차 양산 기준 외산 변속기 대비 국산이 약 1억 원가량 저렴하다는 업계 추정치와 다른 것입니다. S&T가 개발한 변속기의 채택이 거의 어렵게 된 상황에서 터키가 우리나라의 파워팩을 구매한다고 나선 것입니다. 만약 최종 내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K2 전차의 최종 양산에 국산 변속기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터키가 S&T에 개발 자금을 대줘 변속기 개발을 인계할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터키는 이미 개발 자금이 부족한 우크라이나 군수 기업에 6천만 달러를 지원하여 로켓 기술을 습득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S&T에도 적용하여 변속기 기술을 흡수할 수도 있습니다. S&T로서도 변속기가 K2 전차에 탑재가 되지 않으면 어차피 사장되는 기술이라 터키 의제안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덧붙여서 알타이에 탑재되고 있는 프랑스제 장갑에 대해서는 터키 국내 기업이 대체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고소련 시절 T-64나 T-80 등의 전차를 제조해온 실적과 T-84를 개발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의우마르쉐 기념 공장에 개발에 협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터키는 이미 우크라이나와 군사협정을 체결하여 드론과 헬기용 터보프롭 엔진을 개발하고 엔진 기업인 모터시치 주식의 4분의 1을 양도받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이 군사협정에는 알타이 전차 엔진 개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차 엔진 기술에 눈독을 들여온 터키가 아직 테스트 중인 한국의 파워팩에 손을 내민 것은 우크라이나의 전차 엔진 기술이 세련된 서방의 엔진 기술에 미치지 못했으며, 그나마 서방 세계에서 파워팩을 터키에게 판매할 수도 있는 한국에게 판매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터키의 제안으로 방위사업청은 큰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에는 독일제 변속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였으나 터키의 제안으로 국산 변속기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방사청이 S&T 변속기를 채용하지 않으면 S&T에게 터키의 변속기를 수출할 명분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개발한 기술은 사장되기 쉽지만 다시 개발하려면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무기 개발에는 여러 방안이 있으며 이번 변속기 기술 개발은 단계적이고 진화적인 발전 방안을 채택하는 것도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게 개발해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 됩니다. 과연 방위사업청이 독일제 변속기를 채택할지 아니면 새로운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